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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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9월 25일 첫 노래로 빅뱅의 마지막 인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월 25일 첫 노래로 빅뱅의 마지막 인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화창해요. 어제는 비가 이렇게 내렸었는데, 네. 오늘 원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그때 제가 날씨를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비 소식은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혹시 그게 조금 우리나라 쪽으로 더 들어오면은 추석 끝날 때쯤 정도부터 비가 조금 내릴 것 같다는 소식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이 바로 벌써 금요일이에요. 추석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데 아주 재미나게 또 해가지고 즐거운 추석 될 수 있게 제가 한번 힘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날을 하는데 오늘 추석 특집으로 또 추석 영화의 모든 것을 제가 파봤습니다. 네, 과거에 추석 때 특선 영화잖아요. 그 특선 영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게 뭐 이렇게 볼만했는지, 아니면은 추석쯤 해서 뭐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개봉하면은 그때 뭐 작년이라든지 뭐 과거에 그 추석 시즌에 어떤 영화가 또 즐겁게 해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노래 듣고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의 날 추석 영화의 모든 것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Nobody 그리고 So Ho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더걸스의 Nobody 그리고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의 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문화의 날은 추석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즌 상품인데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여름 시즌에는 뭔가 스펙터클한 그런 영화가, 그리고 가을 시즌에는 뭔가 로맨틱 코미디가 소위 그 먹힌다라는 말 있죠. 네, 그럼 먹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그 두 시즌이 있으니까 바로 1, 2월의 설 시즌 그리고 9월과 10월의 추석 시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추석 시즌, 네, 최근 10년 정도의 중심으로 그 전까지 두루두 추석 영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영화라고 하면은 설 시즌과 함께 한국 극장가의 대표적인 대목인데 추석 시즌에 상영되는 영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석 1, 2주 전에 개봉하거나 아니면 추석 당일에 선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추석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추석 영화에 좀 끼는 편이긴 합니다. 3주 전부터 개봉되는 되게 성급한 그런 영화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수기인 가을 극장가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기간이기도 하는데 이쯤 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이렇게 그게 잘 보러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쯤 해가지고. 근데 이 추석 시즌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 사이에 영화를 엄청 많이 보러 갑니다. 네, 아주 대목입니다. 추석 시즌은 해방 이후 한국 극장가의 대표적인 시즌인데 그 신화를 세운 작품은 김호성 감독, 장미희 주연의 겨울 여자라고 합니다. 1977년에 개봉했네요.
1977년 추석에 개봉한 이 영화는 1978년 설 시즌을 넘어서 3월까지 상영되면서 당시에 39만 50 39만 573명 서울에서만 이거를 동원해 가지고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석이 뭐 한 9월 10월 정도 됐으니까 11월 1, 2, 3 오, 되게 오랫동안 했네요. 영화를. 이야. 당시에는 하나 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하긴 했네요.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만 이제 집계한 수치라서 전국적으로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숫자였겠죠. 그 당시에는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처럼 수백 개의 개봉관이 아닌 그 한두 개의 상영관을 통해서 개봉이 이루어지는 시절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설 시즌을 모두 섭렵한 영화로는 겨울 여자가 이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이 겨울 이 추석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설 시즌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쭉 있었던 거는 거의 이 영화밖에 없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절 추석 영화의 대사는 외화였는데 겨울 여자가 상영되던 1977년 추석 극장만 봐도 겨울 여자만 한국 영화였고 나머지는 뭐 타워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든지 전쟁과 평화 등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미적 최대의 명절 추석의 극장가의 주인은 한국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예. 조금 안타까웠네요. 겨울 여자가 대단한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추석 시즌에 어떤 그 폭발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79년에 개봉한 성룡의 취권 따거 이 성룡의 취권 취권은 기념비적인 추석 영화입니다. 서울에서만 89만 8,561명을 동원한 취권은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가 나오기 전까지 21년 동안 무려 21년 21년 동안 최고의 추석 시즌 흥행 영화였다고 합니다. 21년 동안 이 취권을 넘어선 영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나오기 전까지. 대박인데. 이후에는 추석은 성룡과 함께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그 성룡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이 말은 진리였습니다. 네, 설 시즌과 추석 시즌엔 뭐 극장이건 TV건 그냥 틀면 그냥 성룡이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성룡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친숙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진짜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가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랬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TV 틀면 성룡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추석이라든지 뭐 설 그때 특선 영화를 보면은 그 뭐 취권부터 해가지고 그 뭐죠 그 막 그 뭐더라 무슨 폴리스 무슨 폴리스였는데 하여튼 뭐 그 막 성룡 나오는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틀면은 막 성룡이라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네, 그때 성룡이랑 같이 있었던 게 그 특선 영화 하면은 성룡 영화랑 나홀로 집에. 예.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이게. 요즘에 이 영화들을 안 하고 이제 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좀 흥행했던 그런 가장 최신의 그런 영화들로 이게 자주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까지만 하더라도 뭐 성룡이랑 나홀로 집에 이런 게 되게 주류였어요. 네. 그리고 외화가 많이 나왔었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나와서 정말 이 정도로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그리고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듣고 오늘 문화의 날 추석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문화의 날 추석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추석 연화의 모든 것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저희 야암상가시장에 또 그 어플이 있습니다. 네, 야암상가시장 그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검색하면은 저희 야암상가시장 이제 어플이 나오는데 그거 다운 받으시면은 저희 뭐 신청곡을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연 같은 것도 올리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야암상가시장에 관련된 뭐 이게 정보라든가 그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방송하는 거를 또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네, 제 모습이나 이런 걸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난 방송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생방송을 또 합니다. 네, 그 핸드폰으로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방송도 이제 제가 올려놓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또 신청곡이 또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은 되게 두 개나 올라왔어요. 네. 일단 하나 알려드리는 게 어딨냐? 여기 있네. 네, 별 1123님께서 그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효녀네. 네. 네. 항상 그 어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어머니는 항상 퇴근하시면 해주시는 말인데 오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지금까지 고생했고 수고했어요. 엄마 아프지 마요라고 하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한다고 합니다. 효자인지 효녀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이게 딸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데 아들이면 어떡하지? 네, 하여튼 이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는 그 하여튼 그 굉장히 효심이 깊으신 이분 꼭 들으시고 제 이분을 위해서 수고했어 오늘도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는데 저번에 이거 올리셨던 분 아닌가? 네, 디잔슴꿀님께서 어딨냐? 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야, 부럽네. 네, 사랑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불러준 노랜데 오빤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항상 사랑하고 보고 싶다. 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0년 지나도 이쁜 사랑하자. 저희 사랑 응원해주시고 박정현, 김범수의 사람 사랑 꼭 틀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신청곡과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네, 갑자기 짜증나네요. 네, 갑자기 네, 이런 닭살 돋는 이런 걸 또 올려주셔가지고, 네, 하여튼 뭐 300년이 아니라 뭐 3000년, 3만 년 동안 아주 이쁜 사랑 하시고, 박정현, 김범수의 사람 사랑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어디서 별 1123님께서 신청하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디잔슴꿀님께서 신청하신 김범수 박정현의 사람 사랑 듣고 오늘 또 그 추석 영화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신청 별 1123님께서 신청하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디잔슴꿀님께서 신청하신 김범수 박정현의 사람 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굉장히 손쉽게 신청곡이나 사연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디자인슴꿀님이랑 별 1123님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은 이거 꼭 제가 틀어드렸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석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석 영화의 유구한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발견되는데, 일단 한 1999년에서 2009년 아니면 2010년 정도의 한 10년 동안 추석에 개봉한 영화들을 중심으로 추석 영화의 법칙 6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네. 일단 법칙 1. 따단. 네. 코미디가 성공 확률이 높다. 최근 10년 동안 흥행한 추석 영화를 살펴보면 확실히 코미디가 흥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전형적인 뭐 이게 코미디 영화가 아니더라도 추석에 흥행하려면 웬만하면은 조금 그 코미디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지
좀 되는데 여기에 감동까지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금상첨화예요. 그냥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역대 추석 영화 1위인 공동경비구역 JSA가 좋은 예인데 스릴러 장르에 속하긴 하지만 이 영화에는 이게 뭐가 재미라든지 뭐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들 그리고 감동이 황금 비율로 배합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성공하게 딱 돼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코미디를 합친 오 브라더스 2003년에 개봉했던 그리고 2004년에 개봉했던 귀신이 산다. 약간 호러랑 그 무서운 거랑 코미디랑 같이 한 그런 영화도 약간 이런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석엔 코미디 라는 경구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시즌에는 그다지 맥을 못 추는 조폭 코미디가 추석 시즌에는 유독 힘을 발휘하는 데서 증명됩니다. 최근 10년 정도의 그 흥행 베스트 10을 살펴보면 가문의 영광 그리고 조폭 마누라 그리고 가문의 위기, 가문의 부활까지 이 뭔가 조폭 코미디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4위, 5위, 6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 대박을 터뜨린 이 조폭 코미디는 거의 그 모두 추석에 개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추석 관객들이 코미디와 함께 액션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액션 선호도는 주로 외화에서 두드러집니다. 2003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지 아니면 2007년 본 얼티메이텀은 액션 스펙터클이 사랑받는 좋은 예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조폭 코미디가 진짜 그 이 추석쯤에 많이 개봉했던 것 같네요. 근데 올해는 없죠? 네, 올해는 그 조폭 코미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있나? 약간 그 조폭 코미디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뭔가 베테랑 같은 그런 거 있죠? 약간 조폭은 아닌데 약간 관피아 같은 그런 거가 좀 많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멜로는 의외로 이제 추석에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 멜로 영화가 우리나라 그 한국계 정서랑 딱 들어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희한하게 추석 이쯤 되는 거의 힘을 못 씁니다. 네. 2002년 연애 소설이나 아니면 2007년 사랑 정도가 이제 추석에 살짝 그 사랑받았던 그런 멜로고 2000년 10월에 그리고 2001년 봄날은 간다 2005년 외출 등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그만큼의 그런 뭐 성행 성적 같은 건 그렇게 많이 거두지는 못했던 그런 추석 멜로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장르가 있다면 SF. 네, SF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완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코미디랑 그런 뭔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SF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냥 뭔가 약간 살짝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SF는 좀 피해야 됩니다. 제 기억에 그 2002년에 2002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네, 이거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어디 그 뭐지 요즘 비디오 빌려주는 데 있나? 하여튼 그런 데나 가셔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그 돈 내고 영화 보는 거 있죠? 아니면 TV도 요즘에 또 TV 그 돈 내고 보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보면은 네 나름대로 재밌긴 한데 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갑자기 그게 막 장면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법치 2 나단 15세 관람가가 조금은 좀 유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석 영화 중 서울 관객 11만 명 이상 동원한 영화는 총 86편인데 이 영화들을 등급에 따라서 나이 등급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전체 관람가가 10편 그리고 12세 관람가가 31편 그리고 15세 관람가가 35편으로 가장 많고 18세 관람가가 10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2세에서 15세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관람가가 가장 그 사랑받았다고 하죠. 왜냐면은 이 정도가 가장 그 온 가족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체 관람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보기에는 좀 그런 그 마니아층이나 아니면 정말 재밌는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18세 관람가는 네, 이거는 그냥 성인들만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 12세 관람가에서 15세 관람가 이때 연령대가 이제 전 연령대를 이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많으니까 당연히 15세 관람가가 조금 유리합니다. 각 등급별로 좀 살펴보면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15세 관람가가 추석 영화로는 가장 적합했는데 추석 영화 흥행 1위인 공동경비구역 JSA도 15세 관람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0.7%를 차지했던 15세 관람가 영화는 30위권까지 끊었을 땐 13편, 그리고 20위권까지 끊었을 때는 9편, 그리고 10위권까지 끊었을 땐 6편으로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진짜 그러니까 15세 관람가가 진짜 그 뭔가 있네. 대박이. 명절의 가족적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고 해서 뭔가 18세 관람가 영화가 불리하진 않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전체 관람가가 영화는 이제 타겟하기에 불리한 요소가 장하기도 합니다. 2005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2008년에 개봉했던 지구처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을 목표로 할 땐 모르겠지만 2004년 개봉한 슈퍼스타 감사형이나 아니면 2007년 개봉한 즐거운 인생처럼 성인 관객 대상의 영화들이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을 경우에 너무 낮은 등급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좀 그래서 이게 조금 네? 줄여달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좀 12세랑 15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네,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문화의 날 추석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추석 영화의 법칙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2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법칙 3번입니다. 스타 파워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네. 공동경비구역 JSA나 아니면 2006년 개봉했던 타짜처럼 굵직한 배우들이 흥행을 일군 영화도 있지만 추석 영화에서 스타 파워가 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특히 청춘 스타들은 이 시즌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태현과 이은주와 그리고 손예진이 같이 출연했던 연애소설 그리고 소지섭과 강지환의 영화는 영화다를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999년 개봉했던 영화 러브, 네, 정우성과 이제 고소영이 나왔던 이거나 아니면은 1999년 송승헌, 김희선, 김연주가 나왔던 카라 그리고 2000년 10월에 이 10월에가 또 이정재 씨랑 이제 전지현 씨가 나왔던 그거죠. 그리고 이제 하지원과 강동원의 형사 2005년에 개봉했던 그게 바로 그 예인데 반면에 추석에는 관록파 배우들이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안성기와 박중훈의 라디오스타 2006년에 개봉했던 라든지 아니면은 타짜가 판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이제 20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해요. 저도 이때 라디오스타 보러 영화관 갔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타짜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타짜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타짜가 18세 관람가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타짜를 안 보고 라디오스타를 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반면에 외화에서는 스타파워가 제대로 작용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석 외화 흥행을 살펴보면 2008년 개봉한 맘마미아 그리고 1999년 세기의 반전 영화죠. 식스센스. 네. 그리고 2007년 본 얼티메이텀이나 아니면 2003년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이런 외화들이 이제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메릴 스팁스라든지 아니면 브루스 윌리스, 맷 데이먼, 뭐 조니 뎁 같은 굉장히 지명도 있는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맨파워가 있는 그런 흥행이 가능한 그런 스타들이 많이 등장해서
외화에서는 스타 파워가 좀 작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칙 4번 나단 전국구 영화가 되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 관객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 2004년부터 했어요. 전국 관객 집계를. 서울 관객과 전체 관객의 비율은 3대 1 정도였는데 1대 3 정도였는데 즉 서울 관객이 전체 관객의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차지했던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비율은 3.0에서 3.3의 그 범위 안에 있었는데 작년은 3.1이었고 가장 높았던 2006년에는 3.3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영화에 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 흥행작들을 살펴보면 유독 지방 관객의 비율이 높습니다. 통계 작업이 가능한 2004년에서 2008년 5년 동안의 추석 영화 그 흥행 순위를 살펴보면 3.5 심지어는 4.0을 넘기는 흥행작들이 있었는데 전국 200만 명 이상의 대박을 기록한 영화 8편을 이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가부대 위기는 3.88 그리고 신기전이 2008년에 개봉한 이 신기전이 4.18 그리고 가문의 부활은 4.44 귀신이 산다는 3.85 그리고 사랑은 3.88 그리고 이제 외화들은 근데 이제 외화들은 그 서울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맘마미아 본 얼티메이텀 그리고 찰리아 초콜릿 공장 등은 모두 3.0 이하로서 2.6에서 2.8 그런 범위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전국에서 다 평균적으로 높게 보는 그런 게 추석에 딱 알맞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귀성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고향 갔다가 거기서 영화 한 편도 보고 뭐 이러면서 좀 전국 그 서울의 비율이 조금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이게 맞진 않고. 그리고 법칙 5 나단 추석 시즌이 끝나고 진짜 흥행이 시작된다. 추석 흥행과 혈투가 끝난 이후에 진정한 승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1999년 주유소 습각 사건은 그해 추석 시즌의 승자인 식스센스를 능가했습니다. 2001년에는 킬러들의 수다가 89만 6,500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조폭마누라의 버금가는 성공을 거뒀고 2003년에는 스캔들과 황산벌이 추석 영화를 능가했습니다. 네. 황산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그 황산벌만 진짜 한 20번 본 것 같아요. 네. 영화관에서만 2번 보고 뭐 TV나 뭐 이런 데서만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황산벌이 옛날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중학교 때. 네, 그 선생님이랑 이제 그때 그 특별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사준 햄버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저를 그렇게 사주는지 저를 굉장히 아껴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갑자기 선생님 보고 싶네. 네, 네. 하여튼 네, 2007년에는 우리 형이 좀 그랬습니다. 2005년에는 너는 내 운명과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추석 시즌에 능가하는 흥행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한국 영화가 조금씩 하향세를 기록했던 최근 3년 동안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칙 6 마밤빰 네. 안타깝지만 이젠 성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추석은 성령과 함께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것 같은데 1977년 신당산대영으로 서울 관객 10만 명의 조촐한 관객을 모으면서 추석 극장과 인연을 시작한 성룡은 취권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추석 시즌에 한국 배우보다 강한 흥행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따거. 네, 영원한 따거형. 네. 1980년대 추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던 영화들은 1980년대 개봉한 그 배틀 크리크 그리고 81년 개봉한 캐논볼 그리고 83년 개봉한 프로젝트 A 그리고 84년 캐논볼 2 그리고 97년 개봉한 속 프로젝트 A 그리고 89년 미라클 그리고 뒤늦게 개봉한
76년 소림목인 방인데 이건 좀 늦게 개봉했어요. 네. 그리고 78년에 비독권 우산 그리고 모두 서울 관객 10만 명을 넘기는 당대 흥행작들인데 1990년대에도 이제 폴리스 스토리 3 라든지 아니면 성룡의 썬더볼트 아니면 러시아워 등이 흥행을 기록하면서 여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 성룡 파워는 예전만 조금 못해졌는데 그 러시아워 2가 조금 체면치레는 했지만 2004년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 흥행에서 조금 점점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최근 한 세대 동안에 추석극장에서 가장 받았던 배우는 역시 성룡이라는 거는 누구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20편 가까운 영화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한국 관객과 만났던 배우는 오직 성룡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룡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룡이 옛날에 그 문맹이었잖아요. 글을 못 읽는 그래가지고 뭐 대사나 이런 거를 다 외워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뭐 매니저나 누가 이게 불러주면은 그거 듣고 다 외워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양반인데 자, 그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도. 네, 성룡 아저씨. 네, 따거형. 네, 제가 성룡 영화를 마지막에 봤던 게 아마 그 신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김희선이랑 최민수도 잠깐 나왔었던 그 영화였는데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성룡 영화를 제가 봤나? 안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성룡이 주연인 거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못 봤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잠시 후 2부에서도 추석 영화의 모든 것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또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또 틀어드려야겠죠. 유현상의 고삐, 현당의 껄껄껄, 남지의 내 나이 56시,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상의 곤배령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유현상의 고삐부터 노래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노래들 많죠.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유현상 고삐,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서연의 바램, 조은성의 곤비령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갑자기 말이 꼬이네. 네, 갑자기 다시 문화의 날, 추석 영화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시대별로 한번 보면은 일단 80년대 추석 영화의 큰 흐름은 외화, 그 중에서도 단연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뀐 거는 1985년에 어우동이 추석극장가를 섞어놓서부터인데 이후에 86년 개봉한 내시, 그리고 87년 개봉한 연산군, 그리고 88년 개봉한 매춘, 그리고 88년 개봉한 아메리카, 그리고 89년 개봉한 그 후로도 오랫동안 등 사극과 멜로 장르를 중심으로 매년 추석에 흥행작이 등장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 패턴이라면 장르를 불문하고 로맨스가 중심인 영화가 각광받았다는 점, 81년 끝없는 사랑, 그리고 83년 플래시 댄스, 그리고 84년 로맨싱 스톤, 그리고 87년 마네킹 등이 모두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야, 10만 명이 진짜 대단한 건데 당시에 그 기준이 서울 관객만 그 집계를 하는 거였으니까 서울만 10만 명이었으면은 전국으로 하면은 좀 많이 되겠는데요. 네. 이 시기에 재밌는 현상은 여름 시즌에 개봉한 영화가 추석까지 이어진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된다는 점인데 엄밀한 의미의 추석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추석 기간에 영화에 걸려 있는 그 절반의 추석 영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성룡의 83년작 그 프로젝트 A는 1984년 7월 21일에 한국에 개봉돼서 추석이 그 당시에 그 9월 21일이었는데 그 추석을 쇠고
9월 29일에 간판을 내리면서 39만 6,434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넘게, 두 달 넘게 이걸 걸어놨던 거네요. 오랫동안 걸어놨네. 이 외에도 80년 개봉한 13일의 금요일, 그리고 85년 람보2, 그리고 86년 이장호의 외인 구단 등이 모두 여름에 시작해서 추석 시즌까지 소화했던 영화들입니다. 장르적으로 보면 1979년 취권의 영향으로 1980년대 추석 영화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꼭 뭐 성룡이 출연하진 않아도 홍콩 무협 액션이 한두 편씩은 꼭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전반적으로 멜로와 에로가 대세였는데 가끔씩 당대에 인기 있는 개그맨들이 등장하는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81년작 만다라 같은 영화는 의외의 추석 영화인데 12만 8,932명의 관객과 만났으니까 꽤 성공한 셈이라고 합니다. 1986년부터 외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1980년대 하반기 추석 극장가는 수많은 영화들이 굉장한 춘추전국 시대에 이뤘는데 1986년 추석에는 8편이 개봉했지만 87년에는 15편, 이야, 88년에는 17편, 89년에는 18편이 개봉돼서 각축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했구나. 그리고 88년에는 할리우드 직배가 시작되면서 추석 영화는 더욱 양쪽으로 팽팽해졌는데 90년에는 22편이 한꺼번에 개봉해가지고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야, 영화관에 22편이 걸리려면 이게 좀 많네. 예. 근데 보고 싶은 영화 보려고 하면은 되게 뭔가 자유라는 거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직배 영화의 기세가 당당했던 1990년대 중반까지 과열 경쟁은 지속됩니다. 이렇게 80년대를 알아봤고 이번엔 90년대로 넘어갑니다. 1990년대 추석 영화는 일단 추석 극장가는 중반까지 직배 영화의 대공세에 늘려 있었지만 그 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역으로 한국 영화가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1990년부터 96년까지 한국에 진출한 5개의 직배사는 번갈아 가면서 매년 적어도 한 3편 이상의 추석 영화를 개봉시켰는데 91년 총알탄 사나이 2, 그리고 94년 해리슨 포드의 긴급명령, 그리고 95년 워터월드, 96년 커리지 언더 파이어 등이 서울에서 2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추석 외화들입니다.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코미디, 스릴러, 액션, 드라마 등 다양한 영화들이 추석을 공략한 것도 외화의 특징인데, 하지만 1997년에 한국 영화 접속이 추석 극장가에 평정한 이후에 직배 영화의 양적 공제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홍콩 액션도 1990년대 중반까지 사랑받았는데 건재한 성룡은 폴리스 스토리 3, 그리고 성룡의 썬더볼트로 흥행을 기록했고, 왕정 감독의 무림지존, 네, 그리고 오우선 감독의 첩혈가두, 그리고 서극 감독의 신용문객잔, 이영걸의 대도무문 등이 흥행에 성공합니다. 의외의 홍콩산 추석 영화는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인데 1990년대 예술영화 붐과 마니아 문화 속에서 꽤 독특한 추석 영화를 만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93년의 피아노의 선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93년 추석에 개봉해서 다음 해 1월까지 상영된 이 영화는 1990년대 추석 외화 흥행순에서 99년 개봉한 식스센스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석에서 설까지 이게 쭉 이어가려면은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 하여튼 서울에서 이제 12만 2,873명의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둔 94년 펄프 픽션도 독특한 추석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이제 90년대 무리를 걷는 여자, 91년 사회 찬미, 그리고 91년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등이 초반엔 이제 멜로가 대세였지만 이후에 94년 게임의 법칙 같은 액션을 비롯한 역사 드라마 태백산맥, 그리고 코미디인 박봉곤 가출 사건, 이거 이름 웃기네, 박봉곤 가출 사건. 하여튼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서울 관객 10만 명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95년 개같은 날의 오후, 그리고 98년 처녀들의 저녁 식사 같은
뭔가 페미니즘 같은 그런 성격을 진 영화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 추석 영화 트렌드의 작은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다소 의외의 영화들이 추석 극장가를 석권했었는데 식스센스 그리고 딥블루시 더 헌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두 여름 시즌 영화에 가까운 영화들인데 특히 식스센스는 서울 관객을 8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하면서 최고의 흥행을 거둡니다. 서울에서만 80만 명이니까 전국 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건 진짜 많이 먹습니다. 식스센스는 아직까지도 이게 회자되는 그 반전 영화의 최고봉 중에 하나죠.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스센스 결말을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알아버려가지고 굉장히 허무했었던. 네.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식스센스를 보려고 그 비디오 가게 있죠.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식스센스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이제 TV를 보는데 그때 해피투게더였나? 뭐였지? 쟁반 노래방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유재석이랑 뭐 이렇게 그 게스트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식스센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결말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디오를 빌려왔는데 그날. 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식스센스를 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하여튼 1990년대 최고 흥행 추석 영화가 되는데 접속, 처녀들의 저녁식사 등이 2년 연속 추석 극장가에 승자가 됐던 것을 생각하면 1999년 추석의 한국 영화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청춘 스타들이 등장하는 세 편의 영화가 선보였지만 러브웨는 모두 서울 관객 10만 명 이하였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웠는데 그럼 이번에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딱 2000년에는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일 연휴였던 2000년 추석 공동경비구 JSA는 취권의 기록을 21년 만에 네, 그것도 엄청난 차이로 갱신하면서 극장가를 석권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왕성도를 지닌 이 영화는 6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등에 업고 시대의 영화라는 평을 받으면서 엄청난 히트를 쳐요. 네. 맞네. 2000년 그거 있었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막 그 악수하고 막 갑자기 생각나네. 네. 이 영화의 선전에 비교하면 다른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는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인 아이드 샷이 조금은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맨 그리고 U571 등도 사실은 여름 시즌 적합했던 영화들입니다. 기회를 모았던 10월에는 소박한 흥행에 만족해야 되면서 이 10월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마니아층을 좀 만들었어요.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10월에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제가 아직 10월에를 보진 않았지만 언제 한번 10월에를 꼭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 그 작품성이 좀 있는지. 그럼 이번엔 2001년을 갑니다. 2001년에는 그 추석 시즌은 조폭 코미디의 시작을 알렸는데 박빙으로 이제 점쳤던 조폭 마누라와 봄날은 간다의 대결은 조폭 마누라의 압도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나고 다음에 가문의 영광이 조폭 마누라를 능가하면서 조폭 코미디는 향후 5에서 6년 정도, 5, 6년 정도 추석 영화의 주 메뉴로 자리 잡습니다. 네, 오랜만에 성룡의 기한 알린 러시아워 2가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라든지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같은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가 관객과 만났었습니다. 2002년에는 2001년에 이어 다시 한번 조폭 코미디가 1위를 차지했는데 가문의 영광은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또 CD를 계속 놓으면서 많은 관객을 또 끌어모았죠. 보스 착륙 작전이 보여준 의외의 선전도 당시 트랜스를 방해한 것 같고, 그리고 한편 연애 소설은 그 반대편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2002년 추석 극장가의 핫 이슈는 성공작이 아니라 실패작이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총 110억 원의 제작비가 쓰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여름 시즌을 놓치고 계속 개봉일을 미루다가 추석 시즌에 도착했지만 결국은 제작비의 10%도 못 건지고 좌초되는 굉장히 그 불운의 영화가 됩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또 그 모두가 아는 그 2002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 2002 월드컵 때는 진짜 진짜 그때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02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피가 막 끓는 것 같네 이거. 이번에 2003년으로 갑니다. 초반에 이 그 3파전이 팽팽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박스 오피스 경쟁을 벌이던 오브라더스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조폭 마누라 2
하지만 조폭마누라 2가 뒷짐 부족으로 먼저 이탈하고 두 영화가 힘겨루에 들어갔지만 대세는 오브라더스였습니다. 네, 훈훈한 감독과 코미디가 엮여진 전형적인 추석 영화였던 오브라더스는 하지만 그 김승우와 김정은이 만난 불어라 봄바람은 뭔가 2% 부족한 웃음으로 평이한 흥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온2는 같은 해 여름에 주온이 거둔 성과에 미치지 못했고 추석 시즌과 호러는 왠지 좀 잘 안 맞는 그런 조합입니다.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브라더스는 안 보고 저거 캐리비안 해적을 봤거든요. 제가 캐리비안 해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봤었는데 오브라더스는 나중에 봤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추석에 대한 그런 특성 때문에 오브라더스가 좀 더 많은 그런 흥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으로 넘어갑니다. 슈퍼스타 감사형이 훈훈한 감독과 일상적인 웃음으로 흥행을 노렸지만 좀 더 자극적인 코믹 코드를 지닌 귀신이 산다에게 밀리고 말합니다. 이게 그 누구였지?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귀신이 산다가 맞다, 차승원. 네, 이 차승원이 하는 그 영화였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진짜 재밌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 봤습니다 이거. 네, 영화관에서는 보진 않고 나중에 TV에서 하는 거 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성룡주연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서울에선 그다지 그 높은 성적을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놀라운 지방 파워로 3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평단의 그런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 그 최민식이 이제 올드보이의 차기작을 선택한 꽃피는 봄이 오면은 이제 조금은 맥이 좀 빠졌고 식스센스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이제 빌리지로 다시 한번 한국의 추석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 추석 시즌에서 특이한 점은 4주 전에 개봉된 한국 영화 가족과 3주 전에 개봉한 장인모 감독의 연인이 추석 영화들과 경쟁을 했던 점입니다. 그 추석 전에 한참 전에 개봉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추석에 개봉한 영화들이랑 또 맞붙게 된 거예요. 네. 시기상 두 영화를 추석 영화에 넣긴 좀 그렇지만 장기 흥행을 통해서 각각 전국 관객 193만 명과 143만 명을 도한 걸 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명세 감독의 6년 만에 내놓은 형사와 허진호 감독과 배용준이 만난 외출의 격돌을 기대했지만 승자는 그것도 압도적인 승자는 가문의 영화였습니다. 가문의 위기. 네, 가문의 위기였는데 전작보다 코미디와 액션 코드를 더욱 독하게 품은 가문의 위기는 형사와 외출의 스코어를 합한 것보다 두세 배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는데 외화는 두 편의 전체 관람가 영화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가족 단위 관객층을 제대로 공략했지만 신데렐라맨은 전체 관람가 영화치고는 너무 어두웠던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영걸 주연의 더 독은 서울에선 5만 6천 명에 그쳤지만 전국 관객 39만 5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전국 관객이 서울 관객의 7배였다고 하니까 이게 그 전국의 지방에 대한 그런 파워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 추석 3주 전에 개봉했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전국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추석에 또 개봉했던 타짜라든지 이런 거랑 또 계결을 했지만 역시 타짜가 또 크게 흥행을 했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가문의 부활까지 또 개봉을 해가지고 이게 뒤치닥거리게 이렇게 막 투닥투닥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6년 추석 시즌의 진정한 승자는 어쩌면 라디오스타일지도 몰라요. 별 기대 없이 개봉한 이 영화는 뭔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전국 188만 명을 동원했는데 안성기와 박중훈의 그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룡의 약발이 예전 같지 않았던 않았는 작품, 그리고 이제 장지의 야연은 중박을 또 기록했습니다. 이때 그 라디오스타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별로 기대 안 하고 봤었는데 저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제가 봤었거든요. 야,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네. 이거 보다가 제가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으려고 했다가 그냥 영화만 봤는데 되게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네. 또 보고 싶네. 네.
그리고 2007년에는 그 3년 전에 귀신이 산다로 추석 시장에서 짭짤한 재미를 본 김상진 감독이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으로 재도전에 나섰지만 정톤 심파멜로인 사랑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 얼티메이텀이 사랑을 위협하면서 알찬 흥행을 기록했고, 상사부일체는 이젠 더 이상 코믹 그 조폭 코미디라는 이름만으로는 추석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사부일체 그게 두사부일체 시리즈잖아요. 두사부일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네, 정말 그 감명 깊게 봤던 그 영화들 중에 하나인데, 상사부일체는 조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그 뭔가 내용 같은 게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재밌게 봤었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은 이제 라디오스타에 이어서 즐거운 인생을 내놨지만 전자의 감독이 너무 셌던 모양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낳습니다. 네, 2007년 추석 시즌의 숨은 승자는 아일랜드에서 온 음악영화 원스. 소리 소문 없이 관객을 모으더니 전국 20만 명을 넘었어요. 네, 전국 규모에 비하면은 거의 블록버스터급 흥행입니다. 네, 원스가 이게 노래 그 음악하는 영화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이때 당시에 막 원스에 나왔던 노래들이 다 막 음악 프로그램에 다 막 상위권에 올라가고, 그리고 막 웬만한 가수들도 다 이 노래 막 불러가지고 막 뭐 자기 뭐 노래 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뻗대던 그런 게 있는데, 원스는 아직까지도 그 음악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원스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네. 그리고 2008년 식스센스 이후에 9년 만에 외화가 정상에 올랐는데, 뮤지컬 영화가 추석 극장가에 석조한 것도 이해역입니다. 네, 신기전은 서울에서는 100만 명을 넘기지 못했지만 지방에서의 선전으로 전국 373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선전했고, 안타까운 영화는 우락교 이티. 네, 웃음과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부분 모두 조금씩 좀 모자랐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락교 이티를 굉장히 감명 있게 봤거든요. 제가 이 요즘 되게 그 핫한 그 박보영 있죠? 그 어린 친구, 그 어린 그 탤런트 박보영을 제가 이 우락교 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우락교 이티를 보는데, 이 우락교 이티가 되게 웃음과 감동이 같이 있는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굉장히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들, 그 추석 시즌에 했던 영화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락교 이티를 가장 감명 깊게 봤어요. 네. 그리고 장동건이 국내판 내레이션을 맡은 그 다큐멘터리 지구는 전국 20만 명을 넘기는 의외의 흥행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거의 뭔가 그 가족끼리 같이 온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장동건 파워가 좀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진정한 의외의 흥행은 영화다. 네, 개봉 전엔 그렇게 뭐 주목하지 못했지만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서 전국 131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두 편의 일본 영화인 20세기 소년과 꽃보다 남자는 조용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2009년에는 해운대 그리고 국가대표 같은 여름 영화들은 아직 극장가에 남아 있었고, 추석 시즌 전에 공백을 채운 애자도 순항 중이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는 추석 시즌 전에 그 감독판을 재개봉하면서 흥행세를 장기 지속 중이었는데, 추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9월 24일에 개봉한 영화들은 총 7편. 한국 영화는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 투톱을 이루는 가운데 독립 영화인 나라라 펭귄과 지구에서 사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화로는 리메이크 영화인 이제 페임과 그 작년에 그 맘마미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뮤지컬 추석 영화의 흥행을 바라고 있었던 캐나다 영화 원 위크와 어린이 관객을 타깃으로 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15기가 그러였는데, 글쎄요. 10월 3일 추석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개봉한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10월 1일에 개봉하는 4편의 영화는 모두 외화였는데, 할리우드 액션이었던 서로게이트, 그리고 게이머, 끈질기게 나오는 시리즈였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 그리고 이제 멕시코 영화였던 벨라가 있었는데, 이 파이널 그 데스티네이션은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게 되게 당혹스러워요. 어떻게든 사람들 죽입니다. 네, 되게 그 희한한 그 어떻게 해서든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희한하게 그 엮어가지고 죽여요. 네, 되게
되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네,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이게 약간 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그 낙마 사고를 당한 여기수가 부활을 꿈꾸며 다시 경주에 도전하는 그랑프리라든지, 어, 아니면은 그 뭔가 그 각설탕, 네, 그 각설탕, 그 영화 각설탕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무적자. 이 무적자가 그 주진모, 송승헌, 김강호, 조한선 등 이 굉장히 멋진 내 남자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영화였는데, 성냥개비를 그 입에 물고 멋지게 총질하던 그 주윤발 형님의 영웅 본색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이게 딴딴딴 따라란 딴 이거 있죠. 그 무적자 그거였는데 그렇게 흥행은 네, 좀 잘 되진 않은 네,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역도산도 있었고, 그 역도산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그 송혜성 감독이 이 무적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시라노 연애 조작단도 있었고,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4, 네, 외화는 이거 있었는데, 이 레지던트 이블 4가 굉장히 이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원 때나 투 때는 되게 뭔가 있을 법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였는데, 4나 그 3나 4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이게 그 산으로 가지 않나 내용이, 예, 그런 생각 좀 하지만 그래도 좀비 영화에서는 몇 안 되는 또 A급 영화긴 합니다.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2011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그냥 15년을 넘으면 올해 또 추석에 볼만한 영화가 또 사도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사도를 봤어요. 저번 주에 사도를 봤는데 사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제 여자친구랑 이 사도를 봤는데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저는 사도에 감정이입을 하고 제 여자친구는 해경궁 홍 씨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 사도가 죽을 때 막 둘이서 손잡고 펑펑 울었거든요. 네, 막 죽는다고 막 펑펑 울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네. 하여튼 그 여기에 되게 또 연기도 잘하는 또 그 분들이 나오죠. 뭐 문근영부터 해가지고 송강호, 유아인 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에 까메오가 나오는데, 까메오가 아니지, 그 출연 그 정조 역할을 하는 한 명이 나오는데, 야, 대박 배우가 나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배우가 나옵니다. 네, 꼭 이번 추석에 사도 안 보셨다면 꼭 가셔가지고 사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탐정 더 비기닝도 올해 또 개봉했는데, 이게 그 뭔가 한국의 셜록을 꿈꾸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권상우, 성동일 콤비에 되게 뭔가 코믹한 부분도 있고 액션 연기도 돼 있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화로는 인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열정 넘치는 30세 젊은 여성이 사장이에요. 네, CEO인데 여기에 인턴으로 70대 노인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코믹한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의 그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짝 꼬집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그런 코미디 추석 영화입니다. 그리고 좀 얼마 전에 또 개봉했던 설경구와 여진구와 또 뭉친 서부전선. 네. 이게 그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요. 제 그 지인이 또 봤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대요. 이게 지금 연기도 되게 잘하고 해서 저도 한번 이번 추석 때 이 서부전선을 한번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보고 싶네 또. 그리고 이제 또 뭐 TV에서 뭐 이런 그 많은 또 특선 영화를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뭐 피 끓는 청춘, 뭐 관상 기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적도 하고 스타워즈도 하고 레옹, 뭐 이게 피 끓는 청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에서 그 비긴 어게인 또 더빙을 맡아가지고, 주인공은 물론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지나간 몇 명 그 뭔가 사람들 중에 몇 명 그 더빙을 했겠지만 되게 재밌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혹시 특선 영화 어떤 거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뭐 찾으셔가지고 재밌겠다 하는 거는 또 그 시간대에 집에서 TV 보시면 온 가족과 함께 TV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추석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벌써 보이는 라디오가 끝날 시간이 됐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좀 있으면은 미모의 DJ 임 DJ가 오잖아요. 네, 또 임 DJ의 네, 그 방송을 또 들으면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야암상가시장에서 또 좋은 물건 또 많으니까 많이 사셔가지고 이번 굉장히 즐거운 아주 즐겁고 풍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내일 특별 방송을 합니다. 네, 내일 또 원래 제가 주말에는 그 방송을 안 하는데 주말 내일 네, 특별하게 제가 또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내일 기대해 주시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야암상가시장 찾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전 시민 DJ, 임 DJ가 하는 또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핸드폰 어플 야암상가시장 그 핸드폰 어플도 많이 다운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 노래로 네, 오늘 끝 노래로 노라조의 네 팔자야. 네, 노라조의 네 팔자야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